사법농단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재판 거래 의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게 몇 가지 축에서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검찰에서 그 대법관들 특히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법관 탄핵이라든가 특별재판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대법원이 이제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 체계를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제 나왔죠. 사법행정권 후속 조치로 대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지금의 사법농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걸 냈는데 이게 셀프로 낸 거죠. 사실 이게 좀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뀐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박 변호사님은 판사로 재직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을 한 개혁안,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겠다. 네. 이게 좀 뭐가 핵심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세요. 그 내용은 이제 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서 이제 중요 사법행정사무는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현행 법원 행정처는 폐지하고 사무처를 신설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에요. 자세한 내용이야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이 행정처가 사무처로 바뀐 거잖아요. 네. 이름만 바뀐 거 아닌가? 막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제 이제 이번 개정안은 좀 내용 자체가 좀 매우 실망스러운데 그 이유가 이제 현행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번에 사법농단의 원인이나 해법에 관한 답이 전혀 없는 내용인데 개혁안이라기보다는 개명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명안이요? 그럼 제가 언뜻 받았던 느낌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도 있고.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가장 첫 번째가 이번 그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잖아요. 판사들을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 말을 잘 듣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번에 인사권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 이제 인사권에 관한 내용은 그 이제 이번에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에 이제 내놓은 안이 있는데요. 그 안이 이제 사법행정회의 안에 법관 인사운영위원회를 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인사운영위원회 안은 이번 대법원 개정안도 후속 추진단의 안을 그대로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법행정회의를 사실상 후속 추진단하고 전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사위원회는 만들지만 사법행정회의의 위상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법행정회의의 그 구성이 애초에 그 후속 추진단이 내놨던 안하고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후속 추진단은 외부위원 5명, 그다음에 그 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게 5명, 5대5. 그다음에 대법원장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 개정안에는 거기에 사무처장이라는 그 사무처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분이 당연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이제 원래 5대5로 맞춰놨는데 6대4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사법행정회의가 사무처장을 임명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제 행정회의 위상 자체도 달라졌고요. 그러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관들도 사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명권자가 되는 문제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6명이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 자체는 이제 법원장 회의에서 두 명, 그다음에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3명을 이제 그 위원으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5명은 법원 내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법원장의 뭐 가까운 의견을 가질 걸로 일단 기대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법관 5명, 외부 5명을 맞춰놓은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5대5로 구성을 하라고 이제 후속 추진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은 뭐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게 이제 저번 달에 나온 얘기잖아요. 내부 의견을 수렴하면 당연히 아니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많다. 뭐 그래서 법관을 좀 늘렸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원래 후속 추진단은 그 사법행정회의
대법원장이가 하는 그 행정 사무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거니까 모두 다 할 수 있는 걸로. 아, 예. 근데 이번 건은 이제 중요 사법 행정 사무에 대해서만 사법행정이 의결하게 됐기 때문에 아하. 사실상 뭐 아무런 기능 못할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사법행정위와 유사한 기구가 현행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법관회의입니다. 아하, 예. 원래 대법관회의는 그 중요한 사법행정 사무를 결정하는 기구였는데요. 예. 뭐 이번에 사법농단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법관회의가 아무런 견제 장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 대법관회의보다 역할이나 권한이나 위상이 낮은 사법행정회의가 사실상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을 견제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사개특위로 이 안이 넘어가 있잖아요. 네네. 넘어가 있는데 국회 사개특위로요. 근데 예. 국회에서 여야가 다 이 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법원의 입장이 뭐였냐면은 헌법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법행정회의라는 게 법관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헌법에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법원은? 그게 이제 그 사법행정에 관한 거를 이제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하는 것이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아까 저 사법행정회의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대법원장입니다. 네. 그다음에 5명은 법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수가 법관으로 되어 있는 회의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비법관에 의한 된 거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 더 법관 수를 더 늘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법관들로만 이루어진 조직 내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법관들로만 이루어진 사법행정을 하겠다라는 거여서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에 대한 해법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국회에서 이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내용이죠? 네. 그럼 국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여야 의원들의 그 개정안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후퇴된 내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논의가 잘 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국회의원 의원 발의된 법안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 추진자에 나온 그 법안이 주축으로 논의가 되고요. 이 법안은 사실상 현행 제도 유지하겠다는 거여서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법이 통과돼도 이거를 실행을 할 거는 이제 법원이잖아요. 대법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법원이 조사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법관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이 좀 강력한 개혁안을 통과시켜 버리면은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 법이 개정되면 이제 그 개정된 법에 따르는 시행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자체를 뭐 판사들이나 법원이 뭐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이제 법원 자체 개혁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이번 개정안이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결국은 지금 자체 개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법관들은 기존 제도를 최대한 살리고 그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번 사건의 원인이나 해법에 관해서는 이제 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실은. 근데 저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해진 게요. 이 대법원에서 이번에 이제 안을 내면 누구나 만족시키진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나 뭐 여야 국회의원이나 다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욕먹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버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안을 내는 거죠 대법원은? 이 뭐 그 안에 시스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법원은 구성 자체는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피라미드 구도 하에서 상층 이제 고위 법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토론이나 뭐 논의라기보다는 윗선에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분들이 생각이
뭐 기자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들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예. 특별재판부. 네. 지금 뭐 재판부 구성으로는 못 믿겠다. 재판 결과를. 특별재판부 설치 건하고 법관 탄핵건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물론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지금 특별재판부 부분은 지금 약간 그 시기가 좀 놓친 느낌이 좀 있고요. 아, 늦었나요? 왜냐하면 이제 임종원 전 차장 지금 재판님이 진행 중에 있고, 예, 들어갔죠. 지금 그 법안이 추진된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적용되려면 뭐 6, 7개월 이상 가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천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시기 좀 어렵고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법관 탄핵이 더 중요하죠. 현재는. 왜냐하면 법관 탄핵은 그 직권남용죄 관련 특수성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처벌 안 되는 범죄지만 헌법적으로는 굉장히 중대한 위반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탄핵 부분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 일단은 이제 그냥 상임위를 통과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전체 본회의를 가는 거고 일단 여기서 의견 정족수도 상당히 낮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그러면 사법농단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마 여론의 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판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